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 라우스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30일 토익 논란 정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시험 다들 잘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사실 이 화면을 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6월 30일 날 시험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7월 달 우리 8월 달을 대비해서 지난달에 어떤 문제가 나왔지라고 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토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나왔던 여러분들 패턴이 우리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적용돼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 6월 30일 날 어떤 문제가 나온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여러분들 RC 파트별 난이도라고 해서 이렇게 쭉 여러분들 달아봤는데요. 우리 5, 6 같은 경우는 한 중적으로 이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 사람마다 좀 틀리다는 얘기죠. 체감 난이도 약간 올라갈 수는 있긴 하는데 그런 거는 바로 어떤 특정 문제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을 때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늘 토익에서 파트별로 어려운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크게 와닿냐에 따라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저는 파트 5, 6를 갖다가 몇 문제만 제외하고는 뭐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중으로 달아봤고요. 자, 파트 7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올라갑니다. 역시나 연계 지원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를 실패하신 분은 이제 많은 문제를 좀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파트 7 같은 경우는 동의어 문제가 무려 이제 2문제가 나온데 말이죠. 요거는 여러분들 보자마자 찍을 수 있는 거죠. 뭐 in a timely fashion, 시기 적절하게 해서 패션과 같은 말, 매너라는 게 여러분들 나왔고요. 롤 아웃이라고 해서 이게 introduce라고 해서 이게 동의어가 나왔습니다. 설사 롤 아웃이라는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문맥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도입되거나 소개되거나 그런 말이겠지 하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파트 5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에 나왔던 여러분들 파트 5 난이도는 중으로 달아봤고요. 자, 늘 강조하는 거 요거죠. 자, 파트 5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품사만 알아도 발음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심하면 한 70% 아니면 한 5, 60% 정도는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바로 품사만 알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달은 특이하게 바로 동사가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여러분들 품사 있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인데 동사가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7문제고 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부사가 이제 나란히 5문제씩 여러분들 골고루 출제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치사, 접속사도 이게 출제됐는데 자, 이번에 대명사가 보통 소유격이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바로 주격이라든가 그 다음 또 다른 제기대명사 형태가 나왔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늘 어려운 문제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둘째 치고서라도 내가 했던 문제는 여러분들 다 맞아야 된다. 딱 내가 이 문제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다 맞으시는 전략을 택하시면 우리가 덜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점수는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6월 30일 날 나왔던 문제 중에서 늘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토익이 사랑하는 문제, 이거는 매달마다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음 달에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토익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 여지없이 이번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형식 동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볼까요? 이런 것들. 자, 비동사, become 동사, remain 동사 이런 동사를 등등이 있는데 사실 요 3인방이 있죠. 요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괜찮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올해까지를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이형식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prove란 동사가 되겠죠. 사실 이 동사는 2015년에 나오다가 좀 한참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appear한 동사 주목합니다. 요 동사가 5월 달, 6월 달 연속 2개월 출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여지없이 appear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서 뒤에는 주로 어떤 품사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준비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죠. 자, after discussion 이런 것부터 읽어볼 가치가 없는 문제죠. 바로 품사 문제는 그냥 바로 찍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여기 appear라는 동사가 나오죠. appear. 자,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다? 그렇죠. 이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 become, remain, prove, appear한 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죠. 형용사가 들어가니까 형용사, 바로 able로 끝나는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해석할 가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다음은요. 이형식 말고 토익이 또 좋아하는 5형식 동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형식 동사는 뭐 두루두루 잘 나오는데 이번에 나온 거 요거죠. 자, 우리 make, find, live, consider,
keep 딤이라는 동사. 이런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형용사를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매달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completely라는 부사가 나왔습니다. 자,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completely라는 부사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문장의 동사가 Mr. Kim, 자 동사가 make라는 염들요 오형식 동사가 나오죠. 그럼 여기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 그렇죠. 형용사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 B, C 중에서 형용사는 clear 들어가는 정답 바로 몇 번?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ompletely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바로 make라는 오형식 동사 보시면서 목적격 보로서 형용사를 가지는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세 번째 또 오형식 동사긴 한데 아까는 형용사를 가졌었죠. 자, 이번엔 어떤 거? 요겁니다. 바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동사는요. 제가 늘 강조했던 겁니다. 특히 작년에는 무려 5개월 연속 나오고 올해 초반에도 1월달, 2월달, 그 다음 이번에 여지없이 6월달 또 출제가 됐습니다.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진 동사 우리 화면 보시면서 볼까요? urge, require, encourage, allow, enable, cause, expect 이런 아이들은 바로 목적어 다음에 뭘 쓴다고요? 투부정사를 쓰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거네. 목적어 to 바로 찍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airline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A, B, C, D 동사 어휘니까 해석을 막 해보겠지만 이제 문장 전체를 쭉 보시면서 보여야 될 단어 바로 all personnel 다음에서 to dress가 들어가는 to 형사가 나오죠. 바로 목적어 다음에 to 형사가 나오는 대표적인 몇 정식? 오형식 동사. 뭐 urge, require, encourage, allow, enable, cause, expect. 자, 어떤 거 있다고요? require,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공회사에서 모든 직원들한테 어떻게? dress in a company issue 유니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유니폼을 입으라고 여러분들요 요구하거나 뭐 권장하거나 그런 얘기.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또 토익에서 매달 출제되는 거 바로 수동태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수동태는 해석도 해석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공식을 갖다가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뭘 봅니까? 뒤를 봅니다. 문장 미주신 거 뒤에 뭘 봐? 뒤를 봐. 요거 좀 생각하시면서요. 미주신 거 뒤에 전치사 혹은 아무것도 없다 혹은 부사 이런 것들 나오면 거의 다 수동태가 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전치사 앞에 수동태가 아니라 자동사 형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가 났을 때 BPP를 쓴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being이든 being이든 나중에 being이든 신경 쓰지 맙니다. being이든 being이든 간에 이거는 비동사로 여러분들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뭘 보냐? 문장 뒤를 보니까 by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비동사 삐리리 전치사가 나왔죠. 전치사가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 부사가 나온다면 바로 수동태 형태. 바로 BPP가 들어가는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수동태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토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6월 달에 아주 두드러진 궁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궁합 문제는 우리 어휘 문제에 보통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냥 바로바로 1대1로 단어를 외울 게 아니라 요 단어랑 잘 쓰는 궁합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갖다 우리 평소에 익혀둔다면 또 1초 안에 바로바로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소에 궁합으로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바로 단어 확장 능력이 되겠죠. 어떤 학생은 이런 한 단어 알지만 어떤 학생은 이 단어랑 바로 연계된 전치사랑 같이 함께 쓰이는 거. 또 어떤 학생은 이 단어만 알지만 이 동사랑 같이 쓰는 부사랑 안다던가. 바로 단어를 얼마만큼 제가 확장하냐에 따라서 문장이 빨리 보인다. 역시나 팟 5뿐만 아니라 6, 7까지도 빨리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글로 쓴 거 있죠? 요거를 영어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라고 하더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죠? 그죠? until further notice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until이라는 단어가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친환경적인 이란 단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거죠. environmentally friendly. 그래서 friendly가 이번에 출시됐습니다. 자, 곧이죠. 곧, 뭐하고 바로 즉시, 바로 곧이라고 할 때 바로 after 앞에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들. soon after, 뭐하고 바로 곧이라고 할 때 soon after. 하지만 예전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겁니다. surely, directly, immediately after라고 해서 뭐뭐한 바로 직후라고 할 때 들어간 표현이죠. soon뿐만 아니라 shortly, directly, immediately after. 이렇게 궁합으로 암기하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재택근무하는 겁니다. 재택근무하는 거는 집에서 근무하는 거죠. 자, 집에서 근무하다 work. 자, 어디로부터?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이죠. work remotely. 자, remotely가 원래는요, 원격으로 이라고 해서 멀리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멀리서 일하는 거 다른 말로 work from home 이라고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바로 한글을 영어로, 영어를 한글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6월 달에 궁합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세 번째는요, 의외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문제를 갖다 제가 모아봤습니다. 자, 타이틀은 여기 한번 볼까요? to. to라고 해서 같은 to가 아닙니다. 투부정사의 to가 있고 전인사의 to가 있겠죠. 만약에 전인사의 to라면 뒤에 어떻게? 명사라든가 ing라는 형태가 나오겠죠. 자, 반면에 투부정사의 to라면 to 다음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쓰겠다. 자, 그러면 과연 이때 to 다음번에 여기다가 이렇게 밀쳐놓고 문제 나온다면 잠깐만, 이게 투부정사일까? 전치사일까?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전치사의 to라면 명사 아니면 동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뭐 A번이라든가 또 명사 형태 C번이라든가 D번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바로 투부정사의 to라면 그냥 바로 C번 동사 원형에서 C를 찍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어떻게 쓰였을까? 자, Rother Incorporate, 즉 A라는 거, B라는 회사, 이 회사 어떻게 된다? 형성됐다는 얘기죠. Two-year business alliance라고 해서 제휴를 갖다 형성했습니다. 왜요? 바로 시장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점유율을 갖다 늘리기 위해서가 되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 바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였으니까 바로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니까 몇 번? 정답 C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투 다음에 미쳐놨으면 바로 전인사의 to일까? 투부정사의 to일까? 이걸 갖다 따지시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댐을 적을까? themselves 적을까? 바로 대명사의 목적격을 적을까? 아니면 제기대명사를 적을까? 특히 어디? 바로 준비한 문제 볼까요? 여기죠. among이라는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인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도 올 수가 있지만 바로 제기대명사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목적격과 제기대명사 어떻게 구분하냐? 자, 바로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체랑 동일하면 여러분들 제기대명사 찍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지칭한다 그러면 대명사의 목적격을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candidates, 지원자들이 are requested not to speak, 얘기하지 않도록 요청됩니다. 뭐야? 누구들? candidate들, 자기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죠. 바로 여기는 바로 candidates라는 이 사람을 받는 바로 themselves가 들어야 되는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유식한 말로 동작이 다시 돌아온다. 바로 재귀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략할 수 있을까요? 생략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요? 전인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전인사 다음에 목적격이 들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바로 candidate, 얘네들을 받는 바로 제기대명사의 재귀용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gracefully라고 해서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하는 문제가 여러분들 출제가 됐는데요. 자, 여기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여기 which라는 게 나오죠. 이때 which는 뭘 얘기를 하냐?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온 선행사가 나오면서 여기 나오죠. 자, arch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요. 바로 품사가 뭘로? which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뒷자리가 바로 동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여러분들 품사는 뭐가 될까? 자, 우리가 논란 종교를 지금 설명드리지만 6월달 데뷔 전에 적중 예상 특강이라서 찍은 게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에 이런 문제가 나오겠다. 자, 근데 여지없이 나온 거죠. 바로 형용사랑 부사를 빨리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때 제가 설명했던 문제는 바로 비교급인데 혹시 형용사의 비교급을 할래요? 아니면 부사의 비교급을 할래요? 그때 설명드렸던 거 빨리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앞에 동사를 찔러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동사가 비동사냐? 그렇다면 형용사가 답이 될 것이고요. 바로 앞에 나오는 동사가 일반 동사냐? 그렇다면 부사를 찍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arch라는 단어를 잘 모른다. 뭐 gracefully도 잘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재빨리 동사 찌르면서 바로 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바로 일반 동사니까 보다 gracefully.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gracefully 의외로 많이 헷갈렸던 문제.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across. between 되겠습니다. 얼핏 보면 뭔가 가로지르는 거고 뭐뭐 사이라고 해서 뭐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읽어보죠. 자, the email was sent to all staff members. 자, 이메일이요. 모든 직원들한테 보내졌습니다. 어디요? multiple branch. 여러 가지 브랜치 곳곳에가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브랜치 사이에서라고 해서 between 들어갈 것 같지만 자, between은 어디? 둘 사이를 얘기할 때 between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뭐 사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도 쓴다? among이라는 단어도 쓴다는 얘기죠. 근데 among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는 바로 between 둘의 의미가 아니죠. 벌써 multiple라고 해서 다수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곳곳에 전역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표현 뭐 된다? across가 들어가는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뭐 across the countr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across the branch라고 해서 브랜치 전역에 걸쳐서 모든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같은 거나 부사 같은 경우는요. 얼핏 해석하면 우리나라만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쓰임이 있고 나름대로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쓴다. 있습니다. 그래서 between은 둘, among은 셋 이상 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 어려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니 해도 바로 어휘 문제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뜻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미신 자리 over란 전치사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A, B, C, D 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every package ship from the warehouse가 되겠죠. 모든 패키지인데 ship from the warehouse라고 해서 창고로 여러분들 배송되는 그런 모든 소포 같은 거나 화물 같은 거 이런 거는 contain an invoice 바로 송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 송장은 어떤 거다? The list item이라고 해서 물건을 갖다 목록화 시킨 거죠. 그 다음에 그 박스 혹은 contain 이런 패키지에 포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뭐다? 바로 그 컨텐츠에 뭐를 갖다가 여러분들 두는 거죠. 이 컨텐츠에 뭐가 들었는지 이 컨텐츠의 출처가 뭔지를 갖다가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니까 버전 웃기잖아요. 어떤 버전인데요? 뭐 이전 버전입니까? 뭐 최신 버전입니까? 어떤 버전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컨텐츠에 원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얘기죠. 그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뭐가 된다? origin. 들어간 정답 몇 번이다?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나오는 추세가 있는데 말이죠. 어휘 문제. 어휘 문제가 종전에 나왔던 어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어휘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어휘란 얘기는 종전에 나와지 않았던 어휘일 뿐이지 7이라든가 6에서 종종 문장 안에서 보이는 어휘긴 합니다. 그러니까 토익 어휘죠. 토익 어휘지만 파트 5에서 종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6, 7에서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오리전이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석을 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여러분 가보도록 할까요? 요겐 작성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뜻을 잘 몰랐을 뿐더러 이게 맞는지 아리까리 했다는 얘기죠. 자, 읽어보니까 이 사람, 하프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was believed that. 자, his landscape photography 여기서 사진이 말이죠. 그 사람 조경 사진이 were used. 어디 사용됐다? 바로 회사 공식 웹사이트에 사용됐다는 얘기죠. 공식 웹사이트에 사용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다던가 그 다음에 A, B, C, D 뭐가 됐어요? 얼핏 보니까 학생들이 welcome 되냐라고 해서 A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be welcome that이라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object. object은 다른 object to라고 해서 말이죠. 얘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여러분들 pp라는 수동태 안 되는 얘기죠. 그럼 결국 C번 아니면 D번인데 자, Mr. Hath가 어떻게 해요? 마무리 당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정답은 바로 flatter. flatter. 들어간 정답 바로 C번 되겠는데요. 그럼 flatter가 뜻이 뭘까? 자, 요겁니다. flatter. flatter는요, 뭔가 기분 좋게, 뭐 아부하거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바로 flatter가 되겠습니다. 혹은 I'm flatter 라고 했을 때 누가 막 칭찬하잖아요. 아유, 뭐 과찬이에요. 이렇게 할 때 I'm flatter 표현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는 바로 be flatter that이라고 해서 that 이하를 갖다가 해서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진이 웹사이트, 그것도 공식 웹사이트에 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다, 뭐 기분 좋다 그런 얘기죠. 뭐 나머지가 안 되니까 정답 C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welcome 같은 거는 be welcome that이라고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배제하고요. 그래서 학생들 의외로 A번 할까 C번 할까 고민을 많이 때렸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단어 flatter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만 토익에서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어휘이기 때문에 학생들 이번에 좀 어렵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무난하게 우리가 바로 찍고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요. 그냥 어려운 문제는 빼놓고 나머지 문제를 갖다가 좀 잘 맞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트 5 끝나고 이제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도 여러분들 난이도를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6월 달의 특징은 뭐냐면, 시제 문제가 좀 약간 두드러졌다 보시면 되겠죠. 사실 파트 6에 잘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삽입은 뭐 매달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시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부사 같은 연결어가 잘 나옵니다. 근데 시제 문제도 잘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시제도 아주 잘 나오는 시제가 있어요. 뭐 현재 시제 있죠. 사실을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라든가 미래가 잘 나오는데 이번엔 특이하게 다른 시제가 여러분들 정답으로 쳐야 됐죠. 어떤 문제인지 조금 이따 이제 보시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나 7월달 8월달 앞으로 토요일 갔다가 보실 분들은 요거는 좀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트 5도 그렇지만 파트 6 정말로 좋아라는 정답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말이죠. 우리 예의주시하시면서 답을 체크를 하든지 아니면 예의주시하면서 읽어봅니다.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this, also, however, in addition, in fact라고 해서 역대 신토익이 바뀌고 나서 말이죠. 문장 사회에서 아주 단골로 나왔던 문제, 정답 혹은 키워드 단어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됩니다. 여지없이 이번 달에도 말이죠. also라든가 however라든가 in addition 이런 것들이 또 출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한다면 파트 6 정말로 좋아라는 정답을 익혀두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파트 6는 제가 두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135에서 138번 바로 이메일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중요한 게 누가 누구한테 썼냐라는 건데요. 일단 험프리, 파트 7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뭐 6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체크해둡니다. 험프리라는 사람이 썼고요. 자, 보니까 여기 누구? 바로 달라 웨임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그 다음 받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기 험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 35번부터 쭉 한번 봅니다. 자, 135번은 여러분들 appreciate 갖고 장난치는 바로 품사 문제니까 앞에 뒤를 보시면 되겠죠. 근데 벌써 여기서 느낌이 딱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답이 나왔죠. our라는 소유격 뒷자리는 바로 무슨 자리다?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초 안에 바로 풀리네요. appreciation.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6번도 보니까 A, B, C, D가 뭐가 나왔죠? raise 갖고 장난치는 문제니까 이것도 품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문제를 풀기 전에 말이죠. 벌써 답이 아닌 걸 골라냈습니다. 어떤 게 답이 아닐까요? 일단 저는 딱 유관선으로 봤을 때 A는 답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be raised. 수동태가 나오죠. 수동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뒤에 concerns라는 명사가 나오겠습니까? 자, 나는 읽어보지 않고도 일단 A는 정답이 안 된다. 어쨌든 과거 완료일까? 현재 진행일까? 현재일까? 요걸 갖다 여러분들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시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37번은요. 바로 A, B, C가 보니까 연결어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속사도 있고요. 뭐 부사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을 해봐야 된다. 자, 마지막 138번은 뭐가 됐습니까? 문장 삽입 문제니까 요거는 앞문장 뒷문장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this emails to show. 자, 이메일은요, 보여주기 위한 거죠. 뭐, our appreciation. 감사를 갖다 표현하려고 제가 쓴 겁니다. 자, for the seminar. 세미나 말이죠. 세미나 어디요? 벤자민 모레이. 이 사람이 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묶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바로 5월 20날, our office building에서 말이죠. 자, 근데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이죠? 네, 오늘은 6월 2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5월 20날 했던 바로 세미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월 20날 우리 세미나 했잖아. 누가 했어요? 벤자민 이사람 했는데 이거 굉장히 좋았나 보죠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서 자, several staff members 몇몇 직원들이요. concern, 우려를 갖다가 어떻게 제기하거나 표현을 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근데 우리 우려나 이런 걸 갖다 언제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이 6월 1일, 2일이고요. 5월 20날 이미 끝난 거. 그럼 이 사람이 걱정이나 우려를 표명했는데 어디? 자, need for this type of seminar. 이런 종류의 세미나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우려를 했겠을까요? 바로 세미나 하기 전에 했겠죠. 그럼 세미나는 과거일입니다. 그럼 우려는 언제다? 과거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36번의 정답은 과거 이전이니까 헤드 PP 들어간 정답 B번이죠. 솔직히 여러분들 파트 6에서 헤드 PP가 나온 적이 잘 없습니다. 뭐 미래 완료 종종 나오죠. 현재 완료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과거 완료 안 나오죠. 하지만 이런 1년에 6월 2일, 5월 20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답을 B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세미나가 과연 필요할까 우려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뭐가 된다? These various staff members 이렇게 우려한 직원들이요. were the most enthusiastic participant.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석을 하더라. 세미나에 말이죠. 그 다음 걔네들 또한 as 뭐뭐인지 아닌지 요청했다는 얘기죠. If we could host similar 혹시 유사한 이벤트 혹시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시면 감사해요. 지난 우리 세미나 말이죠. 근데 그 세미나 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했어요. 이거 필요한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게다가 또 뭘 물어봤습니까? 혹시 조만간 또 안 합니까? 이런 얘기죠. 자, 130번의 정답 B번 되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석자들이 were asked to 뭘 요청당했습니까? fill out a feedback. 자, 바로 피드백을 갖다가 이제 작성하라고 요청됐다는 얘기죠. 뭐요? 바로 이게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seminar. 이 세미나가 정말 과연 필요한지를 갖다 평가하기 위해서 바로 피드백 서베이를 갖다 언제? 나중에 추후에 받았던 얘기니까 A, B, C 중에서 정답 몇 번 되겠다? 그렇죠. afterward. 정답 바로 D번 되겠죠.
일단 C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because는 접속사인데 여기 다음에 주어 동사 관계가 없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 frequently 같은 거 있죠. frequently 같은 경우는 자주란 얘기는 이제 반복적인 거니까 주로 현재 동사는 잘 써야 되는데 were, as가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rather는 다소란 얘기인데 다소란 얘기는 여러분 해석상 맞지 않으니까 정답 바로 몇 번이다? D번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38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미나가 뭐 괜찮은지 아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을 당했고요. 자, majority of the responses were positive. 그 바로 응답한 거의 대부분 말이죠.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요? Nearly 80%, 거의 85%의 참석자들이요. 자, indicate that,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They were more confident in their public speaking ability now 돼 있죠. 지금은요, 대중들 앞에서 뭐다? 말하는 그런 능력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8번. 만약에 you are interested in the going over the result in person 되겠죠. 자, 우리 설문조사한 결과 갖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잖아요. 직접 보고 싶잖아요. 그럼 연락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138번 앞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피드백을 갖다 이제 받아봤어요. 근데 85%이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를 보니까 또 더 알고 싶으면 연락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138번에 나온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바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뭐라 가타부타 또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읽어볼까요? 자, 1번 보니까 small numbers of attendee. 그런데 이제 majority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의 85%의 대다수는 굉장히 passive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small number of attendee. 참석자들의 몇 명 정도는 뭐가 된다고요? stated.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They wanted more hands-on activity. 뭔가 실질적으로 액티비티를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죠. 저 정답 몇 번 되겠다? A번 되겠죠. 자, B번은 다른 세미나가 뭐가 됐어요? Provided from time to time. 종종 여러분들 제공될 거다? 그게 아니라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은 바로 피드백에 관련돼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몇몇은 뭐 액티비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죠. 근데 그거 말고 더 알고 싶어? 그럼 연락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B번, C번, D번 읽어봐도 그런 내용 없다. 정답 바로 몇 번? A번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음은 여러분들 139에서 142번 여러분들 파트 6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이메일 글, 또 이메일 글입니다. 자, 보니까 139번은 여러분들 A, B, C, D 또 어휘 문제가 나왔고요. 140번 같은 건 연결어가 나오는데 일단 140번 자리가 어디죠? 미슈신거 칸마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절대로 못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 140번 같은 이런 자리는 말이죠. 미신거 칸마 주어 동사 나오는 이 자리는 바로 부사 계열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regardless of도 아니고 regardless라는 거 아예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B번, C번, D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 보시면서 풀어야 된다. 자, 141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gave, give, will give, have been given 이라고 해서 뭐 된다? 바로 동사 시제가 다르죠. 그럼 동사 시제 문제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142번은 문장 삽입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자, 139번이 이번에 학생들 많이 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좀 세심하게 보는 학생들은요. 아마 이거를 정답을 찾았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파트 7에서 말이죠.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파트 7에서 잠깐만 이거 6의 정답이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종종 시험 보다 보면 말이죠. 출제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성향의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러분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막 쓴다든가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139번도 우리 예의주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독해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I'd like to request a change. 우리가 뭐를 요청하고 싶다고요? 변경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뭐요? Worker Engineering. 이 회사의 무슨 오더? 무슨 오더? 변경하고 싶다. 변경하고 싶다는 얘기는 내가 주문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문할 거에 대해서, 아니면 주문한 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자, 읽어볼게요. 자, few of our projects require fungus-proof servicing이 되겠죠. 자, fungus 는 균인데 뭐 이런 단어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뭔가 균을 갖다가 뭔가 방지할 수 있는 뭐 된다? surfacing, 표면. 을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표면에다가 뭐 바르는 거 이런 거 됩니다. 근데 굳이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뭐가 됐어요? few란 단어가 나오죠. 좀 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e are using much less라고 해서 이 제품을 갖다가 AF2713이라는 요 제품을 갖다가 덜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varnish한 자체가 광택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varnish한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문한 걸 좀 내가 바꾸고 싶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니까 말이죠. 이 제품을 갖다 좀 덜 사용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I'm hoping to reduce the order 되겠습니다. 주문을 갖다가 좀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140번에 알맞은 단어 뭡니까? 우리가 좀 덜 사용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들어간 정답 몇 번? 그죠,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39번의 정답은 뭘까요? 우리가 변경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기존의 걸 변경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A, B, C, D 중에서 정답은 바로 스탠딩 오더가 되어 있습니다. 스탠딩 오더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고정적으로 주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사를 운영한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무용품 같은 거는 늘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복사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우리가 10박스씩 주문하는데 그 고정적으로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그거 좀 변경할 게 필요하다. 우리 더 이상 복사기 잘 사용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10박스 주문했는데 평소에는 우리 그거 이제 한 5박스만 주문하면 될 것 같아.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스탠딩 오더가 기존에 혹은 고정적으로 하는 주문을 갖다가 스탠딩 오더를 한다는 얘기죠.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제 지금부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139번의 정답, 140번의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뒤를 보니까 어떻게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어떻게 quantity, 그 양을 갖다가 어떻게 7캔, 7캔으로 말이죠. 언제부터? 다음 달. 자, 그래서 we also need an additional 10 cans of 나오죠. 다른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는 AF2713이 나오는데 여기는 LX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싶은데 근데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는 10캔을 좀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뒷장 넘어갑니다. As a point. 어쨌든 어떤 시점에서는요. 우리가 wrap up, 마무리 짓는 겁니다. 혹은 끝내는 겁니다. All projects requiring the use of 요거죠. 자,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AF2713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분명 우리가 이거 그냥 끝내야 될 거야.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죠. 자, 그렇지만 나는 말이죠. 삐리리 라고 들어가면서 ABC 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너한테 충분한 여러분들 공지사항 줄게 이런 얘기죠. 공지사항을 준 것도 아니고 줄 겁니까? 아니면 줬습니까? 주는 겁니까? 줄게 라고 들어가니까 미래적인 표현 몇 번 되겠다? C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 업체한테 우리 늘 주문하는 거 있죠? 있는데 그 보통 한 10개 주문했는데 이제 줄이려고요. 그 다음 내가 그 이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표현이 들어간 정답 C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please send me an invoice가 되겠죠. 혹시 인보이스 송장을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뭐요? 이렇게 수정한 거, 바꾼 거를 반영하는 거 말이죠. 그럼 왜 갑자기 이걸 갖다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어요? 그 보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얘기죠.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여기 나와 있네요. D번에 Our accounting department has requested.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여기 회계하는 부서, 회계부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말이죠. 이번에 파트 6는 어떻게? 시제 문제. 그 다음에 어휘도 우리가 종종에 볼 수 없었던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단어도 단어인데 어떻게 6나 7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준비한 6월 30일 토익 논란 전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잘 나오는 우리 파트 5 정리드렸습니다. 그다음 어휘도 이번에 여러분들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익혀져서요. 우리 다음 달, 다다음 달 혹은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보는데 적용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남 파고다 스타트토익 RC 라수인 강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